아리스토텔레스의 인생 안내서. 행복은 연습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온도 사색연구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도 훨씬 이전을 살았지만 지금 우리가 모두 힘들어하는 한 가지 질문에 가장 분명하고 실천적인 답을 들려주는 한 사람과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먼지 쌓인 책들, 복잡한 논리, 어려운 학문적 철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우리가 만나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다릅니다. 행복이란 운 좋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천하는 하나의 연습이라고 믿었던 한 스승입니다. 그러니 편하게 앉으세요. 숨을 한번 고르시고요. 역사 수업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삶을 조금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부드럽고 실천적인 도구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생 안내서를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 그리고 왜 아직도 중요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 공부했고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로도 지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사람과 동물, 정치와 도시를 관찰하며 이런 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인간의 삶을 잘되게 만드는가? 번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행복은 단순히 쾌락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엇인가? 그가 내놓은 답들은 오늘날 우리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부르는 책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철학은 그냥 똑똑한 아이디어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철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하루 동안 선택을 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비록 삶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내 삶은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점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빨리 기분 좋아지는 요령 하나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평생에 걸친 하나의 연습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다. 우리가 오늘날 행복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은 감정을 떠올립니다. 들뜬 기분, 만족스러운 느낌, 편안하거나 기쁜 상태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말을 씁니다. 바로 에우다이모니아. 보통 행복으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옮기는 편이 더 가깝습니다. 번영하는 삶, 잘 사는 삶, 정말 살아볼 만한 삶.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에우다이모니아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좋은 하루를 보냈다고 해서 꼭 잘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힘들고 괴로운 하루를 보냈다고 해서 그날이 반드시 나쁜 삶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한 인간의 전체 삶이 잘 되고 있을 때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의 답은 단순하면서도 도전적입니다. 좋은 삶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는 삶, 유혹을 느끼지만 절제하는 삶, 관계 속에서 공정함을 지키는 삶, 가진 것이 충분할 때 베풀 줄 아는 삶, 친절과 정직을 실천하는 삶. 이런 덕목들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끊임없이 반복해서 실천하는 사람은 겉에서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깊고 조용한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셋째,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기능 논증.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흥미로운 방법을 하나 씁니다. 모든 도구에는 고유한 기능이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기능은 무엇일까? 칼의 기능은 자르는 것입니다. 플루트의 기능은 음악을 내는 것입니다. 좋은 칼은 잘 자르는 칼이고 좋은 플루트는 잘 연주되는 플루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잘할 때 좋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단순히 먹고 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동물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는 것은 이성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한 발짝 물러나 자기 행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현명한가?
이게 공정한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충동이 올라오는 것은 알아차리고 그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의 삶이란 이성의 능력을 잘 사용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덕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천재가 되어야 한다. 모든 감정을 없애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습관을 조금씩 바꾸어 가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지혜롭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넷째,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습관이다. 덕이라는 말은 도덕 교과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덕은 간단히 말하면 영혼의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용감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절제를 연습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덕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반복 연습을 통해 몸에 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계속 틀리고 계속 연습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색하기만 하던 손가락 움직임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성풍도 똑같이 작동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고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계속하면 조금씩 그것이 나다운 나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원래 그래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네가 반복해서 하는 것 그 자체다. 연습을 시작해라. 시간은 너를 바꿀 수 있다. 다섯째, 중용.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그 지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두 극단 사이의 중용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용기. 용기가 너무 적으면 비겁해지고 너무 많으면 무모해집니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정당한 이유를 위해 옳은 일을 선택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관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적으면 인색해지고 지혜 없이 너무 많이 주면 자신과 주변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관대함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이 중간은 수학적인 중앙값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내 능력에 따라, 무엇이 현명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자주 극단으로 치우치는 영역은 어디일까? 이 상황에서 나에게 건강한 중간은 어떤 모습일까? 여섯째, 실천적 지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아는 힘. 인생은 복잡합니다. 어떤 상황에나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를 강조합니다. 실천적 지혜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진짜로 옳은 일은 무엇일까? 어느 정도가 적당한 만큼일까? 이 선택은 누구에게 영향을 줄까? 여기서 친절하고 공정하고 이성적인 행동은 무엇일까? 이 능력은 책 한 권 읽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경험을 돌아보고 실수로 배우고 더 좋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길러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성은 차갑고 추상적인 계산이 아니라 따뜻하고 현실적인 인간적인 실천적 지혜입니다. 일곱째, 행복에는 타인이 필요하다. 우정과 공동체. 아리스토텔레스는 혼자만의 삶으로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정을 삶의 중요한 선으로 봅니다. 그는 우정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지되는 관계, 함께 있으면 즐거워서 유지되는 관계, 그리고 가장 깊은 수준의 우정, 덕의 우정. 덕의 우정은 상대에게서 얻는 이익만이 아니라 상대 그 자체의 선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돈, 건강, 운 같은 외적 조건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돈과 건강과 운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입니다. 그렇다. 외적 조건들도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외적인 것들이 행복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을. 외적 조건은 환경이고 도구에 가깝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성품과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홉째, 행복은 연습이다. 아리스토텔레스식 하루 루틴.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의 실제 하루로 가져와 봅시다. 아침에는 방향을 정해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오늘 하루 내가 연습해보고 싶은 덕목은 무엇인가? 낮에는 중용의 순간들을 찾아봅니다. 완전히 피하는 것도 아니고 거칠게 폭발하는 것도 아닌 차분하고 이성적인 중간의 반응을 연습해보는 겁니다. 밤에는 자책 없이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내 가치관과 가까이 살았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어디에서는 그렇지 못했을까? 오늘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웠을까? 관찰하라. 배워라. 조정하라. 그리고 내일 다시 시도하라. 이 리듬 속에서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꾸준한 연습이 됩니다. 열째, 현대사회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삶. 스마트폰과 SNS, 끊임없는 바쁨 속에 사는 요즘 세상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계는 자동 반응으로 살기 쉬운 곳입니다. 단기적인 쾌락만 쫓고 끝없는 비교에 빠지고 생각 없이 자동 조정 모드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조용히 그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속도를 조금 늦추어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라. 번영하는 삶을 돕는 습관들을 조금씩 연습해 보아라. 너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다. 너는 단지 성공 여부로만 판단되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가 반복해서 하는 것 그 자체다. 좋은 삶은 하나하나의 선택이 모여 서서히 지어지는 집과 같다. 마무리.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모아보겠습니다. 행복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에우다이모니아, 즉 잘 살고 있는 삶이라는 관점.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은 이성에 따라 덕을 연습하는 삶이라는 믿음.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연습으로 길러지는 습관이라는 통찰. 극단 사이의 건강한 중간, 중용이라는 관점. 현실 속 선택을 이끄는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의 중요성. 그리고 좋은 삶 속에서 우정과 공동체의 역할. 만약 이 가운데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이번 주에 연습해보고 싶은 덕목 한 가지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연습해보고 싶은 덕목은 무엇인가?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 오늘 꼭 필요했던 문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날들이 조금 더 지혜에 이끌리고 당신의 선택들이 조금 더 덕에 의해 다듬어지며 당신의 행복이 시끄러운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연습으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기를 빕니다.